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일중 수급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현 선물 연초 이후로부터 현물 수급 이제 코스피 코스닥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들, 뭐 코스피, 코스닥, 뭐 S&P, 나스닥 등등등 차트들 좀 보기에 앞서서 먼저 좀 밸류에이션 지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S&P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인 1드갭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S&P, 뭐 나스닥 통화량 지표인 M2 대비해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살펴보고, 뭐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수출액 전년 동기비나 ISM 비제조업 지수 그냥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일간 한국 수출액 데이터 통해서 그걸 이제 시가총액 대비해서 지금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시총 S&P 지표로 비싼지 싼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일드 스프레드를 통해서 지금 이제 채권이 아니죠. 이제 지금 위험 선호 구간인지 이제 회피 구간인지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코스닥, 그 다음 S&P, 뭐 나스닥, 뭐 V코스피, 뭐 필라델피아, 니케이, 유로스톡스, 항생, 상해종합, 달러 인덱스, 달러원, WTI, 금, 국구제 10년, 미국제 10년 금리 뭐 추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뭐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키스콜딩스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뭐 현대해상이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금융지주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키움증권, 이제 한국금융지주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보는 종목이 이제 화요일 날이죠. 이제 현대차, 셀트리온, GS, NC소프트, 이제 게임스톱 같이 한번 좀 살펴보고 방송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증시 한 1% 정도 코스피 상승이 있었고요. 뭐 코스닥은 한 1.7%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200인데, 파란 색깔이 프로그램 순매도 구간, 빨간 색깔이 순매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거의 뭐 프로그램 매매랑 유사하게 흘러갔습니다. 다만 뭐 거래량 자체는 많지 않았고요. 이제 프로그램 매수는 외국인이 한 470억 정도 했고, 기관은 거의 한 300억 정도 매수가 좀 있었습니다. 좀 일중 수급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한 3,4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 한 1,000억 정도 매수, 개인이 한 4,7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한 3,100억 정도 매수, 개인이 한 900억 정도 매수, 그 다음 외국인이 한 3,800억 정도 막판에 좀 매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1,4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그 다음 기관 900억 매수, 개인이 한 2,2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일중 수급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는 9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이제 개인 같은 경우가 한 1조 정도 매수 중이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좀 매도 중입니다. 거의 한 1.9조 가량.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살짝 매수로 돌리면서 한 5천억 정도 매수 중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연초 이후로부터는 근데 다만 개인이 여전히 거의 한 92조 정도 매수 중이거든요. 수급은 상당히 좋지 않다. 아직 72조 정도 매수 중이거든요. 상당히 수급은 중기적으로 지금 되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코스피랑 뭐 사실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들 나중에 보고, 일단 밸류에이션 지표 먼저 살펴보면, 일단 파란 색깔이 이제 선이 이제 코스피 차트고요. 빨간 색깔이 이제 1드 갭이라고 합니다. 주식안에 있는 이제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을 한 수치고요. 그냥 높을 때 저평가, 이건 낮을 때 고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뭐 지금 좀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저점 대비해서는 좀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일단 고평가인 부근이다 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긴 시계열로 봤을 때도 이제 코스피 뭐 여전히 저는 좀 부담이 있는 구간이다 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고요. 2018년 거의 고점 친 부근 정도 레벨이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랑 S&P 뭐 같이 돼 있는 걸 봤을 때 원래는 좀 유사하게 흘러가다가 미중 무역 전쟁 때부터 약간 조금 이격이 나 있는데 뭐 항상 얘기 드리지만은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든 뭐 과거 이제 미일 전쟁이든 항상 좀 1등국이 조금 더 프리미엄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고요. 뭐 결국 근데 지금은 두 나라 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고 결국 미국 쪽이 밸류에이션 부담은 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는 향후에는 결국 좀 이제 진짜 하락이 시작될 때 미국이 하락폭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드 모형으로 살펴봤을 때 이제 페드 모형이 국고채 10년 금리를 차감한 게 아니라 나누 수치고요. 이제 금리에 조금 더 민감한데 최근에 금리 상승이 워낙 가팔랐었기 때문에 증시가 조정을 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과거보다도 더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구간이다 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신용장구 추이 같이 한번 좀 살펴보면은 잠시만요. 네. 신용장구 일단 먼저 합산치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보시면 뭐 코스피 코스닥 합산 잔고 같은 신용 잔고 같은 경우 23조 한 8천억 정도 되면서 뭐 전일 대비는 뭐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뭐 절대적인 수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 계속 그렇게 보여지고요. 신용 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이렇게 나눈 수치도 뭐 상당히 높은 레벨에서 좀 빠졌다가 다시 이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 결국 중기적으로는 계속 좀 부담이 있는 레벨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코스피 신용장구 증감 속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항상 얘기드리지만 떨어질 때가 항상 좀 이게 결국 돈이 더 풀리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좀 저는 여러 가지 다 지표상으로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계속해서 중기적으로는 더 빠질 것 같다. 인 것 같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 같은 경우 이제 통화량 지표인 M2로 나눈 값 살펴보시면은 이건 결국 높을수록 고평가, 낮을수록 저평가인데요. 닷컴 버블 이후로 지금 사상 최고치 찍고 내려오고 있어서 여기 다시 이제 올라오긴 했죠. 좀 계속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전히 높은 레벨이라 저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최고치까지는 아니지만 2018년 고점 부근까지 왔다가 내려와서 여기도 코스닥하고 마찬가지로 뭐 계속해서 조심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뭐 중국 쪽은 계속해서 이제 M1 나누기 M2 요걸로 좀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 파랑 색깔 선이 M1 나누기 M2인데 M1 나누기 M2가 결국 낮을 때가 위험한 구간이거든요. 그냥 돈이 없다, 유동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5년 중반부에 유동성 없을 때 중국 항생, 상해종합 다 급락을 보였었고요. 뭐 이번에도 저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구간이지 않나. 미리 이제 사실 항생은 좀 빠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인 것 같습니다. 뭐 한국 같은 경우도 매번 이거 보여드릴 때 보여드리지만 M1 나누기 M2 가장 저점이 IMF 때고요. 그 다음이 2008년도입니다. 낮을수록 좀 부담이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한국의 이제 수출액 전년 동기비나 미국 ISM 제조업 지수나 ISM 비제조업 지수 모두 다 일단 YOY로는 피크를 쳤다라고는 봅니다. 수출액도 이제 전년 동기비로는 좀 감소를 하고 있지만 다만 절대 수치 자체는 조금 아직까지는 증가할 수 있다. 인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일단 모멘텀 자체는 뭐 계속해서 좀 과거 대비는 워낙 좀 가파르게 올랐었기 때문에 점점 좀 약해지는 추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간 수출액 대비해서 이제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고점대를 다 넘은 상태에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는 좀 계속해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 인 것 같고요. 글로벌 GDP 대비해서 이제 S&P도 과거 고점 이미 넘은 상태죠. 넘었다가 내려갈 때가 가장 위험한 거고 넘은 상태도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S&P나 코스피나 다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로 봤을 때 200일 이동평균선 아직은 넘진 않아서 아직까지는 위험 선호다. 장기는 그렇게 생각은 들고
중기 이동평균선인 뭐 120 이동평균선도 아직까지는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중기도 이제 위험선호, 단기인 50 이동평균선도 넘진 않기 때문에 뭐 단기도 아직까지는 위험선호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살펴보면은 일단 뭐 코스피 200부터 살펴보면은 코스피 200은 결국 이제 1900이 아니죠. 이제 2020년 코로나 저점 이후로부터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거 보면은 채널링이라는 거를 해봤을 때 여기 3파 3파 고점 다인 걸 봤을 때도 맞을 것 같고요. 뭐 그래서 그냥 여기가 5파 고점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A파 이제 조정 파동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B파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1, 2, 3, 4, 5로 이제 빠졌거나 여기가 1, 2, 3, 4 그 다음 마지막 5가 1, 2, 3, 4, 5 뭐 둘 다는 일단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둘 다 가능해 보인다 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5파 고점이랑 뭐 B파 고점 이렇게 그어서 A파 저점에다가 채널링을 해봤을 때 이 채널을 넘었죠. 뭐 사실 넘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1, 2, 3, 4, 5일 확률이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B파 정도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A, B, C로 한 큰 A는 완성이 되었다라고 보고요. 이 A 다음에 이제 B파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 B파는 뭐 엘리어트 계산치 상으로 아마도 406에서 422 정도까지 되돌리지 않을까. 이제 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406 이 정도에서 422면 한 이 정도까지 결국은 뭐 이렇게 가서 뭐 이렇게 되돌리든 뭐 어떤 경로로든 좀 되돌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B가 맞다는 가정하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목균형표 개선상으로 봤을 때 근데 그 B 다음에 결국 저는 C로 좀 더 빠진다라고는 보고 있고요. 일단 일목균형표 상으로 봤을 때는 기준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추세가 아주 나쁘다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뭐 전환선도 이제 방향 자체를 틀었고요, 위로. 그래서 아주 나쁜 상황까진 아니다. 근데 결국 이제 단기 반등 이후에 저는 좀 빠진다. 근데 이제 단기 반등이 뭐 406 정도까지 갈지, 아니면 뭐 420까지 갈지, 뭐 아니면 그냥 여기서 반등이 끝날지, 사실 이제 비파가 정확하게 어디까지 갈 거라는 건 사실 추정일 뿐이지 딱 예측은 못하긴 하거든요. 뭐 이제 사실 이 정도 반등했으면 뭐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될 구간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422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이제 슬슬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단계다 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일단 뭐 그냥 좀 분봉으로 뭐 살펴본다라고 치면은 일단 여기가 이제 딱 제가 뭐 너무 짧은 거는 좀 시간이 지나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한 파동이 이제 조정 파동이 끝난 거로 보였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마도 저는 이제 A, B 지금이 이제 C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아마도 시간상 제가 봤을 때 이게 A, B, C 나오고 나서 B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C까지 한 번 더 가지 않을까. 뭐 저는 일단 뭐 좀 그렇게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뭐 저는 좀 상승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계속 좀 조심을 해야 될 구간이다. 뭐 그거는 좀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뭐 차트는 코스피 200하고 다르진 않아서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구름대에 이제 하단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여기 이제 구름대를 재차 넘기냐 마냐인 것 같은데 뭐 저는 뭐 사실 꽤나 온 거는 아닌가. 이제 만약에 이게 되돌림 그냥 파동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올라가는 게 새로운 상승 추세다라고 하면은 얘기가 다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그냥 이 내려간 거에 대한 되돌림이면 뭐 거의 다 온 게 아닌가. 일단 뭐 그렇게는 보여지고요. 뭐 코스닥 150도 크게 차트는 다르지 않기 때문에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뭐 이건 경우에 따라서 1, 2, 3, 4, 5로도 사실 보여지긴 해서 이렇게 되면 그냥 새로운 상승 파동으로도 뭐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사실 여기가 1, 2, 3, 4, 5로 보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과거 전 파동들이
여기가 사실 파동을 카운팅을 어떻게 하기가 좀 애매하긴 해서 이게 아마도 그냥 본다라고 치면은 뭐 아니면 그냥 여기가 1, 2, 여기가 3이고 그냥 여기를 이렇게 쐐기로 봐버릴 수 있긴 하거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5로 그냥 우파가 그냥 쐐기 형식으로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까지도 볼 수는 있긴 한데 일단 뭐 이거는 제가 막 확실하게 좀 맞다라고 하긴 좀 애매해서 근데 그렇게 되면 여기가 아마 A, B 정도 C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일단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정도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 쪽 살펴보면은 이제 S&P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는 이제 코로나 저점 이후로 여기가 1파, 2파, 뭐 3파, 4파 나오고 나서 이제 5파를 여기서 좀 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전고점을 넘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게 5파 치고 나서 A 다음에 B가 5파 고점을 넘는 뭐 불규칙 조정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뭐 불규칙 조정이 그렇게 자주 나오는 패턴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확률상 아마도 이제 저는 5파하지 않을까 여기가 이제 1, 2, 3파까지 연장되고 나서 4고 마지막 5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가 마지막 5든 이게 A, B, C든 결국 사실 얼마의 상승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저는 C는 더 와서 뭐 사실 미국 쪽도 뭐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 좀 계속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은 뭐 변함이 없고요. 일단 뭐 추세상으로는 저항선 기준선 9일 26일 프랭스팬 뭐 다 호전돼서 뭐 추세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다. 뭐 계속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여기까지를 1파로 보고 여기를 이제 A, B, C로 2파로 보고 여기를 그럼 3으로 보고 4로 볼 수는 없거든요. 1이랑 4가 겹치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도 1, 2,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3의 1, 3의 2, 3의 3, 뭐 3의 4, 3의 5,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그래서 여기 3 다음에 4가 오고 결국엔 뭐 5로 이렇게 올라가서 끝이 나지 않을까 일단 뭐 지금은 일단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가 막 이렇게 파동이 그렇게 깔끔하게 일쳐지진 않아서 그냥 거의 고점에 다 왔다 뭐 요 정도로만 생각이 되고 일단 뭐 딱 어디까지가 고점이다라고 말하기까지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근데 다만 뭐 거의 다 온 것 같다 이제 정말 뭐 많아 봐야만 한 3% 이내 정도에서 제가 봤을 때 지금부터 상승이 거의 끝나지 않을까 뭐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과거 값은 다 똑같고 결국 여기 이제 전고점을 못 넘어서 뭐 결국 전고점을 좀 한번 넘기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뭐 사실 미달될 파동도 있기 때문에 뭐꼭 넘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인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또 그냥 여기를 1, 2, 3, 4, 5로 봐도 뭐 크게 무방하거든요. 뭐 무방은 없어서 이게 좀 충분히 그렇게 읽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냥 계속 사실 이게 딱 마지막 이 파동이 깔끔하게 읽히진 않아서 사실 미국 쪽이 이 마지막 5파가 되게 좀 깔끔하게 안 읽히거든요. 마지막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 파동이 뭐 계속 좀 이 정도 레벨 왔으면 일단 파동의 거의 끝자락에 와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기 때문에 뭐 조심을 해야 된다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말미에 뭐 사실 미국 쪽은 저번 방송 때도 얘기를 드렸었지만 왜 이렇게 계속해서 좀 올라갈 수 있나 다시 한번 좀 복습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V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거의 구름대 이제 하단 부근 살짝 뚫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바로 이제 구름대 밑으로 내려갈지 아니면 반등할지인데 뭐 저는 잠깐 좀 반등했다가 다시 빠지지 않을까 뭐 일단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일단 다만 추세만 봤을 때 전환선 기준선 역전됐고 9일 26일 프랭스팬 다 역전돼서 사실 밑으로 추세로는 사실 뭐 이미 기준선이 뚫린 이때부터 밑방향이긴 합니다. 근데 결국 뭐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리라 생각은 하고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 일단 뭐 추세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일단 뭐 여기도 전고점 이렇게 넘어설지 B일지 뭐 일단 아직까지는 좀 확실하게 추세가 정해지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더라도 뭐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더 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뭐 니케이 같은 경우 오늘 좀 반등이 있었습니다. 한 1.7% 나름 좀 크게 반등이 있었는데, 근데 뭐 니케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이게 파 고점 치고 아마도 되돌림일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결과적으로는 좀 사실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저는 좀 빠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요. 다만 근데 오늘 상승하면서 기준선이랑 일단 구름대를 좀 다시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과거 여기보다는 뭐 추세가 좋아진 건 또 사실입니다.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 지금 상승을 하면서 이제 여기도 전고점을 좀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뭐 설사 여기가 전고점을 뚫린다 하더라도 여기가 정말 이제 마지막 오파일 확률이 전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넘어도 조심은 해야 될 것 같다. 뭐 좀 이제 몇 퍼센트 더 먹으려고 좀 크게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확률을 좀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항생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그냥 A, B, C로 빠지고 아마도 이제 결국 A, B, C로 다시 한번 좀 반등은 있지 않을까. 결국 B파의 반등은 좀 있지 않을까 라고 일단 계속 생각은 하고요. 뭐 상해 종합도 그냥 A, B 정도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1, 2, 3, 4, 5든 일단 뭐 저는 일단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일단 뭐 추세로 봤을 때는 그나마 일단 구름대 위는 상회하고 있고 전환선 위고, 일단 다만 근데 역으로 이제 기준선에서 좀 저항을 받고 아직까지 26일 후행스팬은 좀 역전이 되어 있는 모양새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 이제 기준선하고 전환선 역전되고 주가가 이제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뭐 좀 내려오거나 아니면 이제 결국 이 정도 딱 이렇게 몰려 있을 때가 위든 미치든 튀는 구간이거든요. 위든 미치든 곧 좀 튈 것 같다. 좀 그때 이제 방향성에 따라 어떻게 보면 좀 증시 방향성도 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뭐 달러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의 구름대 상단까지 좀 내려왔다가 좀 살짝 되돌린 상황입니다. 26일 후행스팬도 이제 좀 역전이 돼서 추세가 지금은 아주 좋지는 않은데 결국 여기 구름대 바닥에서 좀 반등을 해주느냐 마냐 그게 관건일 것 같고요. WTI는 이제 고점을 쳤다가 이제 좀 긴 꼬리를 살짝 나면서 있어서 뭐 계속 과거보다는 뭐 좀 추세가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긴 합니다. MACD를 봐도 그렇긴 하고요. 그래서 슬슬 좀 고점을 거의 온 게 아닌가라는 그냥 의심 정도는 가질 수 있는데, 뭐 추세 자체는 아직까지는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실질금리가 또 빠졌거든요. 다시 마이너스 1.02%까지 하락을 하면서 실질금리랑 이제 반대로 가는 금은 좀 상승을 했는데, 뭐 결국은 테이퍼링 하고 나면 결국 실질금리는 최소 0%에서 한 1%까지 상승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좀 빠졌다가 그 빠지고 나서 저는 좀 적극적으로 금은 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엔 오늘 상승을 하면서 오늘 뭐 거의 다시 이제 최고점을 돌파를 하였습니다. 근데 다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1, 2, 3, 4, 5가 거의 다 왔다라고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긴 파동으로 봤을 때 구주봉 거의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 우리나라 금리도 일단 단기 고점엔 거의 다 왔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조정 보이고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물론 이제 여기까지는 뭐 좀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좀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장기 추세로 봤을 때 아직 전고점은 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전고점을 좀 넘을 것 같다. 그래서 결국은 전고점인 1.7779를 좀 넘기러 결국은 좀 단기 조정을 보이고 이렇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뭐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추세선이 다 이제 사실 역전이 됐죠. 역전이 되고 방향 자체도 기준선 방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추세는 좋지 않다. 계속해서 추세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가 올라오고 나서 제대로 된 뭐 긴 조정을 보이진 않았죠. 사실 가격 조정도 그렇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분에 대한 조정을 좀 시작 중인 것 같고요. 뭐 가장 좀 좋게 생각을 한다 치면은 그냥 이제 여기가 A, B, C로 딱 이 정도만큼 조정을 보이고 끝이 나면 뭐 가장 좋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기에.
뭐 그 정도 조정선에서 뭐 끝나면 가장 좋을 것 같긴 하고요. 근데 다만 뭐 사실 이 회사 그냥 지금 실적이나 보유 현금만 봤을 때는 뭐 사실 지금 주가가 말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일단 지금 사실 추세가 안 좋습니다. 일단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는 게 아무래도 한투 밸류인 것 같은데, 뭐 그쪽 좀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조금 추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일단 지금 당장은 추세가 다 꺾였기 때문에 일단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많이 들고 계신 게 아니라면은 뭐 저는 뭐 사실 기준선 이제 하회하고 아니면 적어도 이 120 이동평균선 깨지고 나서는 뭐 좀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았을까 생각은 드는데,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 뭐 팔 수 있는 거래량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거래량은, 그래서 제가 팔면 또 제가 팔면서 지금 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뭐 굳이 팔지는 않고, 뭐 3분기 실적도 잘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뭐 그냥 그 정도 조정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뭐 그때쯤 되면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밀린다 그냥 균형, 잠시만요. 이제 계산치로 봤을 때 뭐 꼭 계산치가 꼭 맞는 건 아니지만 뭐 한 17,700원 정도까지 아마 좀 밀릴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나, 이 정도까지도 밀릴 수도 있는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 현재 주가 19,400원 정도 되고, 이제 실적은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사실 기대 수익률 같은 거 246% 상당히 높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한 67,000원까지 사실 가야 적정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 이제 볼린저 밴드 여기서 이제 이탈을 한 다음에 이제 상대적 고점을 여기서 이제 좀 했다. 이제 상대적으로 좀 여기죠. 여기서 고점 치고 나서 절대적 고점 여기가 치고 나서 일단 뭐 파라블릭도 매도 시그널 나오고, 일단 전환선은 아직 확실히 깬 건 아닙니다만 MACD도 그렇고 RSI도 그렇고 해서 뭐 단기 조정은 언제든지 좀 가능하다 여기도 생각은 듭니다. 단기 조정은 뭐 꽤나 그래도 오른 만큼 가능하다라고는 보여지고, 근데 다만 뭐 결국 구주봉, 장기 추세인 구주봉으로 봤을 때 MACD 매수 시그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고 전환선 넘어서고 9일 횡스팬 호전됐기 때문에 뭐 결국엔 중기적으로는 저는 조금 더 가리라 생각은 하고요. 기대 수익률로 봤을 때도 기대 수익률 뭐 거의 한 18%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기대 수익률이 높을수록 싼 거거든요. 이제 꽤나 결국 사실 중기적으로는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다만 단기 조정은 언제든 가능하다. 뭐 딱 그 정도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뭐 나름 뭐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직까지는 볼린저 밴드 쭉 잘 타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추세에 문제는 없고요. 다만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뭐 구주봉상 추세는 괜찮고 뭐 3주봉으로 보더라도 추세가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추세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다 생각은 들고요. 다만 여기도 이제 워낙 단기 급등은 좀 했기 때문에 언제든 좀 기술적 조정 나오고 뭐 재차 좀 가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은 있다 생각은 들고요. 우리 금융지주도 이제 타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기대 수익률이 보통 14%를 하회하거나 그보다 낮은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이제 거의 한 18% 수준에 육박하기 때문에 뭐 상대적인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제가 이제 국내 주식 같은 경우 이제 여기가 A파 나오고 나서 B파가 나올 것 같아서 이제 한 이 부근 정도에 이제 매수를 했던 것 같고요. 일단 뭐 아직까지는 크게 뭐 추세가 딱 결정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전환선 밑으로 깰지 기준선 밑으로 위로 깰지 일단 뭐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아직 26일 프랭스팬도 조금은 뒤에 있어서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추세 같은 경우에 한국 금융지주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를 했고 9일 후행스팬, 이제 26일 후행스팬도 이제 호전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9일도 마찬가지고요. 뭐 충분히 좀 비파가 그래도 이제 나올 수 있는 차트의 모양새가 아닌가, 일단 뭐 그렇게 생각은 들고요. 두 주식 다 뭐 키움이나 한국금융지주나
기대 수익률은 뭐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뭐 저는 충분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낮은 상황이어서 결국 뭐 사실 긴 시계열로 정말 긴 시계열로 봤을 때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주식들이지 않나 뭐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냥 오늘 화요일날 종목들 살펴보면은 현대차, 뭐 셀트리온, GS, NC소프트, 게임스톱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현대차 먼저 살펴보면은 현대차 현재 주가 21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연구 성장률 3%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 실적이 나올 것 같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뭐 저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생각은 듭니다. 근데 다만 좀 FCF랑 림이랑 좀 계산값이 좀 다르고요. 림이란 밸류에이션 방식으로 했을 때는 그냥 거의 적정하다라고 나오지만 이제 FCF라는 밸류에이션 방식으로는 좀 비싸 보인다. 꽤나 좀 비싼 것 같다. 적어도 지금은 싼 건 아닌 것 같다. 뭐 요 정도인 것 같고요.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뭐 과거 대비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거 대비해서는 기대 수익률은 상당히 많이 낮아졌다. 좀 엄청 싸 보이진 않는다. 비싼 편인 것 같다. 인 것 같고요. 상대가치 평가로는. 다만 뭐 차트로 봤을 때 그냥 이제 B파 정도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A파 떨어졌다가 지금 그냥 B파 정도 상승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환선 기준선 상회하고 26일도 호전됐기 때문에 일단 뭐 단기 추세는 그래도 양호한 것 같다. 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살펴보면은 현재 주가 22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한 마이너스 68%나 나오니까 절대가치 평가로는 림이나 FCF나 다 저는 좀 고평가가 되었다. 현재 주가는 좀 생각이 되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다만 이 셀트리온이 항상 고평가였기 때문에 과거에도 고평가였고 지금도 고평가이기 때문에 그냥 과거에 비해서는 좀 싼 편인 것 같다. 과거 엄청 고평가일 때보다는 상대적으로는 뭐 그래도 싼 편에 이제는 온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살펴봤을 때 여기도 좀 애매하긴 하죠.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차트는 제가 봤을 때 한 번 좀 더 빠질 가능성도 좀 배제하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좀 상승 반등 자체가 좀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하방도 충분히 이제 가능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결국 이 하방 이후에 좀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일단 여기가 지금 모여 있어가지고 좀 이건 봐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근데 이제 뭐가 됐든 간에 결국 좀 빠졌다가 결국 좀 단기 반등 이후에 한 번 더 크게 좀 빠지지 않을까. 근데 이제 결국 차트는 일단 아직까지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 추세는 전환선만 넘었고 아직까지는 다 역전되어 있어서 좀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고요. 좀 단기 시계열로 봤을 때 여기가 아무리 봐도 좀 조정 파동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한 번 더 하락이 있을 확률이 저는 좀 높지 않을까. 뭐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GS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44,000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 라고 감안했을 때 뭐 림이나 FCF나 둘 다 한 110%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 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GS 같은 경우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상당히 지금 싼 편이다. 일단 싼 구간이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가격 자체는 싼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 살펴봤을 때 뭐 차트 상으로도 일단 구름대 위여서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일단 기준선을 좀 하회할 수 있어서 이 기준선이 좀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좀 기준선을 확실히 계속 좀 넘어줘야 될 것 같고 못해도 여기 구름대 하단 부분 상단 부분 되었다가 다시 이제 기준선으로 좀 반등을 해주는 걸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일단 뭐 매수를 한다면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전환선이라도 좀 돌파하고 전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62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저는 뭐 지금 약간 고평가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FCF나 림이나 뭐 약간 고평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뭐 싼 편이다라고는 보여지는데, 뭐 중요한 건 이제 리니지 W가 얼마나 흥행을 하냐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있어서 뭐 그게 이제 흥행을 한다라는 가정하에서, 어느 정도 흥행을 한다라는 이제 실적 전망치 가정하에선 지금 싼 편인 건 맞는데,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걸 가정을 해봤을 때는, 뭐 저는 뭐 굳이 그렇게 이제 약간 도박 같은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나, 불확실성이 있는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뭐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결국 이제 A, B, C 나오고 B 정도는 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는 일단 보여지고요. 전환선 기준선도 여긴 상회하고 26일 후행스팬도 호전이 돼서 뭐 차트상으로는 좀 더 갈 수 있지 않나 라고는, 좀 중기적으로 갔다가 이제 B 갔다가 이렇게 좀 더 빠지지 않을까, 결국엔 빠지지 않을까 라고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스톱 살펴보면은, 뭐 게임스톱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이제 드디어 200 이동평균선까지 왔습니다. 여기 이제 급등한 이후로 계속 횡보하면서, 근데 아마도 여기가 이제 좀 쐐기 모양인 것 같긴 해. 이게 4파 조정 같긴 해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말하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하고요. 여기 이제 200일 평균선 근처에 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반등할 가능성도 그냥 차트만 봤을 때는 뭐 가능은 해 보입니다. 근데 사실 펀더멘털이 없는 주식이어서 뭐 저는 뭐 사실 그렇게 뭐 매매하는 걸 추천드리진 않고요. 상당히 지금 뭐 구름대랑 200일 이동 평균선 모든 괴선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정말 이제 급등 급락이 정말 이제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모든 선들이 다 모여 있죠. 제가 여러 가지 선들을 보지만 그 선들이 정말 다 모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계속 여기는 위든 밑이든 좀 방향성을 좀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요. 일단 설명드린 건 다 드린 것 같고, 결국 그래서 지금 뭐 저번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그냥 증시가 반등을 하는 게, 특히 이제 미국 쪽 중심으로 반등을 하는 게 그냥 실질금리가 계속 낮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미국 금리도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거 BEI,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잠시만요, 제가 이걸 띄워놓질 않았네요. 펜을 좀 켜보면은 결국 금리라는 게 이제 명목금리,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얘기하는 금리다라고 하는 금리는 다시 명목금리고요. 일반적으로 이 명목금리가 실질금리 더하기 이제 BEI라고 해서 이제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이제 결국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인데요. 이 실질금리가 결국 증시에 그냥 간단하게 낮을수록 좋고요. 기대 인플레이션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래서 결국 이제 실질금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실질금리는 결국 이제 명목에서 BEI를 빼면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이제 이건 낮을수록 좋다고 했는데, 미국이 아직까지는 계속 양적 완화를 하고 있거든요. 매월 이제 국고채 800억 달러 사고 있고 MBS 400억 달러를 계속해서 아직까지 사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유동성이 지금 공격을 되고 있는 거죠. 이 금융시장 자체로. 그래서 이 명목금리 자체를 상당히 누르고 있습니다. 누르고 있으니까 실질금리 낮아지는 영향이죠. 근데 이제 미국 정부 같은 경우, 이제 중앙은행 같은 경우 계속해서 물가 쪽을 그렇게 잡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테이퍼링 뭐 발표를 한 것도 아니고요. 11월에 이제 아마 발표를 할 텐데, 다음 주 목요일 날 할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는 뭐 그런 시그널을 크게 나타낸 적도 없고, 조금씩은 주고 있긴 하지만,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더 올릴 거야, 더 올릴 거야, 이제 부동산 가격 잡기 위해서 더 올릴 거야, 이렇게 압박,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융시장에, 이제 부동산 시장과 미국 쪽은 되게 아직까지 완화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I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최근에 되게 급등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질금리가 이렇게 내려갔던 거거든요. 이 부분이. 그렇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증시가 계속 좀 반등을 하고 오히려 신고점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근데 결국 이제 다음 주 목요일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테이퍼링 발표를 하고 이제 머지않아 뭐 사실 이제 파동상으로도 이제 5파 다 치잖아요. 결국에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증시는 뭐 실적도 아니고 결국 그냥 지금 중앙은행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 명목금리나 BEI나 결국 지금 연방준비은행이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계속 얘기해드리지만 이게 무제한적으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지급준비금이 계속 이제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지면서 이 부채 자체를 유지를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 지급준비금이랑 유통통화, 이제 재무부 일반 계정 중에서 이제 지급준비금과 이 TGA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채가 주니까 자산을 결국 줄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일단 늘리지 않는 테이퍼링은 11월에 아마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명목금리를 누르던 게 없어지는 요인이기 때문에 명목금리 튀고, 이제 테이퍼링 하면서 더 이상 돈이 풀리진 않으니까 BEI는 좀 떨어질 거고, 그럼 실질금리 올라가면서 결국 좀 저는 멀지 않아 조정은 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역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좀 다른 상황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뭐 차트가 너무 많으니까 뭐 좀 복잡한 건 다 지워버리도록 하고요. 뭐 실질금리도 그냥 팁스만 남겨두기로 하고요. 결국 3개가 이제 남았는데, 4개가 남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시면 BEI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명목금리는 올라가고 있고요. 아까 그래서 결국 그렸던 게 이제 실질은 명목에서 BEI를 뺀 거잖아요. 근데 명목은 올라가고 BEI는 떨어지니까 실질금리가 이제 쌍방으로 올라가는 거죠. 두 요인 때문에. 얘 때문에도 올라가고 얘 때문에도 올라가는 거죠. 이제 마이너스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생각보다는 미국보다는 강하지 못한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결국 이 실질금리가 저는 사실 더 가긴 더 가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준금리 초입 단계죠. 그리고 이 BEI가 눌리는 거는 결국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중앙은행 당국에서도 계속 더 올릴 거야. 우리 기준금리 더 올릴 거야. 이제 연속해서 올릴 수도 있고 더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지금 계속 강조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BEI를 누르려고 계속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류세도 인하하고 정말 여러 가지 정말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좀 전폭적인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BEI가 눌리고 있고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증시 쪽에서는 좀 부담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질금리가 결국 올라가는 증시 쪽에 괜찮은 걸 사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상황에서 괜찮은 주식이 결국 이제 은행들이나 결국 손해보험, 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기적으로는 지금은 좀 당장 좀 단기 상승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좀 언제든 조정은 보일 수 있겠지만, 뭐 결과적으로 뭐 저는 이제 금융지주, 우리 금융지주나 현대해상은 좀 괜찮지 않나,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생각을 뭐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증시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실적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계속 얘기 좀 드리지만 증시가 올라갔던 건 실적 때문이 아니거든요. 이제 증시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갈 때 실적이 이렇게 좋아져서 증시가 올라갔던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갈 때도 실적 때문이 아니라 이 올라간 이유, 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였던 게 깨지는 순간 내려가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조금 더 먼저 실질금리 이제 낮았던 게 깨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먼저 조정을 받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결국 뒤에 이제 매를 맞게 될 텐데, 그때 맞을 때 미국은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